다음 날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고모님, 어제 많이 힘드셨죠? 그래.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오셨으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안 하시냐? 아,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 말을 자르고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거기 그렇게 앉아만 계실 거면 왜 오셨냐?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네? 그게 아니고요. 사돈한테 참 실망이구나. 본인 말만 하시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형제가 5입니다. 누나 둘에 남동생 둘이지요.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병원비로 땅이며 집이 다 넘어가 버려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가 남편 나이 15살, 남편과 누나들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로 떠나고 아직 초등학생인 남동생 둘은 서울에 사시는 고모가 데리고 갔습니다. 고모도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동생 둘을 돌봐주시니 다른 형제들은 고모에게 너무나 감사해했죠. 고모, 고마워요. 동생들 잘 부탁드려요. 고모 아니었음 이 어린 동생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암담했어요. 누나들과 남편은 고모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수시로 전화드리고 생활비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다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본인들 최소한의 생활비만 놔두고 동생 둘을 봐주는 고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답니다. 제가 결혼 초부터 고모네 간다, 고모네 행사다, 고모가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요즘 본인들 부모 챙기기도 힘든데 누가 고모네 행사를 다 챙기냐, 회사에도 고모부 제사라서 저녁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고모네 제사까지 거짓말하는 거 아냐? 그런데 형제들이 고모부 제사 때도 꼭 참석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모부가 동생들을 살펴줬으니 형제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지요. 형제들은 어디 놀러 갈 때도 항상 고모를 모시고 다니고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꼭 모시고 가서 대접해드립니다. 고모가 관절이 안 좋은데 차가 없어서 형제들이 항상 고모 댁에 가서 모시고 이동하고 모셔다 드리고 했죠. 핸드폰도 없던 시절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서로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연락들을 하며 서로를 챙겼다고 하더군요. 누나들은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해서 집을 마련한 뒤 고모님 댁에 있는 동생들을 1년 만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와 30년을 살면서 화가 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남이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좋게 넘어갑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서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고모는 항상 저희 남편에게만 막 뭐라고 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 회사 퇴직하고 이직 전 며칠 쉬는데 고모 남동생인 작은 아버지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트럭으로 생선 장사를 한다며 운전을 해달라고 해서 쉬는 며칠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빠, 저 내일 모레부터 출근해야 돼요. 저도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내일부터 운전 못 해드리니 이제 혼자 운전하시면서 장사하세요. 했더니 그걸 고모에게 얘기하고 바로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니는 모레부터 출근한다면서 내일까지 운전해주지. 그것도 안 해주냐? 네가 운전 안 해주면 작은 아빠가 어떻게 장사하냐? 너는 너만 생각하냐? 아니, 고모, 작은 아빠가 쉬는 동안만 해달라고 했어요.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도 해드리고 같이 생선도 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출근 전날까지 해주면 좋잖아. 너는 작은 아빠한테 알바비까지 받아가면서 뭔 생색을 그렇게 내냐? 알바비요? 작은 아빠가 저한테 알바비 줬다고 하세요? 알바비는 무슨 알바비요? 작은 아빠가 차 사느라 돈이 없다고 밥은 사줄 테니 그냥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그냥 해드렸어요. 돈 받은 적 없어요. 제가 그냥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새 직장 출근 준비할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때까지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도와드린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직장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운전면허증도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도 잘 못한다는데 네가 해줘야지. 해주고도 욕먹고 그러면서도 내 동생들 힘들 때 돌봐주신 고모니까 참고 또 고모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손재주가 좋아서 뚝딱뚝딱 잘 만들고 고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달려가서 뭐든 다 해줘도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항상 싫은 소리만 듣고 옵니다. 그렇다 보니 짝꿍인 저도 맘에 안 드셨나 봅니다. 남편도 어릴 때부터 일해서 번 돈 모두 동생들 생활비로 보내고 저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월급 전부를 집에 생활비로 드리고 주말에 따로 알바를 해서 간간히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둘 다 손에 쥔 돈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 고모 집의 명절에 생신에 무슨 행사로 가게 되면 저희는 저희 형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드렸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주냐? 안 줘도 되는데. 얼마 못 넣었어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며 드렸었죠. 그렇게 몇 년 뒤에 남편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은 성실하고 음식도 잘하고 손도 빠르답니다. 그 동생이 신혼여행 갔다가 내일 오는 날입니다. 고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지요. 내일 시동생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날이니까 내일 집으로 와라. 아, 고모님. 저 모레가 시험이라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시험이 중요하냐? 모레 시험이니까 내일 잠깐 왔다가 가면 되지 않니? 저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라서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너는 큰 며느리라면서 시동생이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데 오지도 않고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왜 못 오는 거야? 진짜 다시 봤네. 이럴 수는 없는 거네. 서운하네.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그것도 모레 시험인데 이걸 못 온다고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고모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고모님은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가까운 거리인데도 와보시지도 전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거리가 꽤 있는데도 가보시고 전화도 몇 번 했다며 저희한테 얘기하셨지요. 막내 동서가 처자아이를 낳았을 때도 고모님이 관절이 좋지 않으신데도 저희보다 먼저 병원에 와 계셨습니다. 제가 출산했을 때 고모님도 사정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저희도 왜 안 오셨냐고 묻지 않았으니 뭐 이때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들 부모님 댁에 명절에 가실 때 뭐를 사다 드리지 고민하듯 저희도 명절 때마다 고모님 댁에 갈 때 뭐를 사갈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명절날 다른 형제들이 커피 믹스 세트를 사가지고 왔을 때 잘 사왔네. 안 그래도 아파트 아줌마들이 수시로 집에 놀러와서 커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마침 맞게 잘 사왔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도 많이 사다 드리고 했어. 돌아오는 명절에는 저희가 커피 믹스 세트 큰 걸로 사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저희가 드릴 때는 저기다 둬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뭐 형제 5명의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조그마한 집에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정신없으시니까 그러시겠거니 했죠.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고모님이 남편에게 집에 고칠 거 있으니 와달라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다 고치고 가려는데 부르시더니 이 커피 믹스 가져가라. 이거 누가 먹는다고 이걸 사오냐? 우린 믹스는 안 먹는다. 니네나 가져가서 먹어라.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오지 마라. 먹지도 않고 버리게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사올 때는 잘 사왔다고 하시더니 저희가 사가니까 가져가라니요.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이 뭔지 남편도 이런 고모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꾹 참고 네, 알겠어요. 웃으며 말하고서는 더
고모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남편은 좋게 좋게 넘어갑니다. 이래서일까요? 저희 명절에 선물 세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용돈도 함께 드리거든요. 명절이 아닌 날 갈 때에도 자주 방문 드려도 매번 뭐라도 사가지고 가고요. 저희 남편 정말 화 한 번 안 내고 고모가 저러시는 거 다 받아줍니다. 고모한테 따지고 들고 그러면 누나들이 어른한테 왜 그러냐고 하고 고모는 말 바꿔서 자기는 안 그랬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살을 붙여서 누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 동생들 돌봐주신 거에 감사하니까 참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죠. 누나나 동생들이 다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저렇게 안 하시고 잘해주시는 척합니다. 꼭 저희만 따로 있을 때나 전화로 저렇게 하시니 저희가 형제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장사를 하는 동생이 장사를 해야 해서 고모님 댁으로 국수 먹으러 못 가겠다고 하니까 국수를 싸들고 동생이 장사하는 곳까지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리가 꽤 있는 곳인데 말이죠. 형제들이 고모네 갈 때는 모두 연락해서 최대한 함께 갑니다. 그때라도 얼굴들 한 번씩 더 보려고요. 집이 좁아서 들어갈 때 한 줄로 들어가면 다 얼굴 보며 왔니? 어서 와라. 아이고,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하다가 저희 식구들 보면 얼굴 획 돌리시고서는 다른 일 하시는 척 하면서 어서 와라. 하십니다. 집에 갈 때 아이들이 그럽니다. 왜 고모 할머니는 매번 우리가 인사할 때는 쳐다도 안 보시고 다른 데 보면서 왔냐고 하시냐고. 저희 둘째 아이는 위가 작은지 아기 때부터 많이 먹질 못했어요. 항상 자기 주먹 크기보다도 못 먹는데 그 정도조차도 먹고 나면 배부르다고 더 먹고 싶어도 들어가질 않는다고. 그리고 먹는 것도 천천히 먹다 보니 작고 말랐지요. 동선의 둘째도 많이 먹지 못하고 입도 짧아서 저희 둘째처럼 작고 말랐지요. 그런데 고모님 댁에서 고모님이 동선의 아기를 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못 먹고 하면 어쩌냐. 잘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질 텐데 안 되겠다. 이걸로 보약 좀 해 먹여라. 안쓰러워서 어쩔고. 저랑 저희 둘째 아이도 동서랑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기분이 이건 또 뭘까요? 그때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고 정신없으니 다 챙기지 못하겠거니 신경 못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자 했지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항상 설에 모이면 곧 새학기니 그때 입학하는 손주들은 입학 축하한다고 고모님이 용돈을 아이들에게 직접 주셨어요. 설이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형님네 아이들 입학한다고 주시고 그걸 저희 아이들도 보았지요. 근데 다음에 저희 아이가 입학할 때는 다른 형제들이 저희 아이 입학 축하한다고 챙겨주는 거 보시면서도 저희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때도 지금 형편이 안 되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도 설 때나 이런 입학 행사 등이 있을 때는 더 챙겨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야 아이들 세뱃돈 주실 때도 부담 없으시고 이런 입학 행사 때 아이들 챙겨주시려고 하실 때도 부담 덜어드리려고요.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맘에 안 드시는 걸까요? 아이들도 다 압니다. 왜 고모 할머니는 자기는 입학 선물 안 주냐고. 그런데 고모님은 아이들이 그걸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고 얼마 안 돼서 제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큰애가 돌 때 외국에 나가 살게 되었고 외국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거의 8개월 전에 예약을 미리 해둔 거죠. 결혼식 날이 양쪽 나라 연휴여서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비행기표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다 비싸기에 모든 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형제들한테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저희 오빠가 드디어 결혼한대요. 어머, 축하해. 감사합니다. 언제 하는 거야? 어디서? 아, 외국에서 해요.
외국분하고 외국에서 먼저 결혼식하고 몇 달 뒤 한국에서도 결혼식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가야겠네. 축하해. 오빠 결혼식 2달 정도 남았을 때 막내 시동생도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막내도 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날짜가 저희 오빠랑 같은 날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동생도 연휴 때를 이용해서 결혼식을 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먼저 날짜 잡고 비행기까지 예약해 두기도 했고 갈 사람이 부모님이랑 저희뿐이니 시동생 결혼식에는 다른 형제들 중에서 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얼마 후 시부모님이 계시는 추모관에 고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모였고 다 같이 막내 시동생 결혼을 축하한다며 마지막으로 갈 사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큰 누나하고 고모하고 오시는 거죠? 그래. 큰형님이 대답하셨죠. 그때 고모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내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한이 있어도 큰며느리가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큰며느리는 시간이 어떠냐? 함께 갈 수 없냐도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한이 있어도 가야 한다니요. 가만히 형제들 대화하는 거 듣다가 뭔 날벼락 같은 얘기인가요? 남편이나 제가 고모가 뭐라 해도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니까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고모님, 그때 저희 오빠 외국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이미 8개월도 전부터 비행기표까지 예약했기도 했고 갈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는 오빠한테로 가봐야 해요.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큰형이랑 큰며느리가 가야지. 시댁 결혼이 더 중요한 거야. 왜 그땐 고모님 시동생 결혼하는데 왜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가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야 했는데 왜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누가 너무도 평화로운 대화에 그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고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친정아빠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데 의사가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셨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담낭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암이라고 진단받은 그날부터 10일도 안 됐어. 아빠 몸무게가 15kg이 넘게 확 빠지시고 갑자기 너무 많이 체중이 빠지다 보니 의식도 흐릿해지시고 걷는 건 당연히 못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확 나빠지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추모관에서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고모님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모진 말을 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게 하신 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해서 아프신 게 아닌 건 알지만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수많은 일들과 모진 말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추모관에서 하신 말이 떠오르면서 하필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아빠가 저렇게 되시니 고모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신 아빠를 보고 오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쥐어잡고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가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력이 없으면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 모든 가족이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게 하고 식사도 최대한 잘 드시게 노력했고 그 결과 이 정도면 수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의 수술을 하고 난 뒤 또 위급 상황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중환자실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일반실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결혼식에는 부모님 두 분은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결혼식 가서 축하해줘야 하는데 미안하게 됐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드셔서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 참석하시면 되죠. 아빠, 이거 폐활량 운동기구 부는 거 열심히 하셔야 한대요. 근데 이거 보는 거 너무 힘들어. 결혼 당사자인 오빠와 언니는 아빠 수술 전에 도착했어. 수술이 잘 돼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는 거 보고 다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시댁 형제들도 소식을 듣고 병문안도 와줬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은 전화도 없고 병문안도 없었습니다.
아빠 수술 후 고모님 댁에서 형제들이 모이게 되는 날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아빠 수술은 잘 되셨는지, 몸은 어떠신지 이런 물음은 일체 없었네요. 고모님이 물어보지 않으니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건지 모르는 건지. 시동생이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난 뒤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빠 수술 후 넉 달 정도 되었을 때였지요. 그래도 부모님은 사돈댁 결혼에 참석하는 게 예의라고 아빠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시기도 했으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겠어요? 많이 좋아지셨고 차 타고 갔다가 가서 홀에 앉아 있으면 되니까 괜찮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결혼식 당일 아침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애들 아빠가 신부를 메이크업샵에서 데리고 직장에 가야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 대중교통으로 식장 가셔야 하는데 아빠 힘드실 것 같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아냐, 아빠가 괜찮대. 그 정도는 갈 수 있대. 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대신 올 때는 우리 차로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래.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부모님은 대중교통으로 결혼식장에 오셨습니다. 한 층에 홀이 2개라서 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더 정신이 없고 홀 밖에는 앉을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시는 동안 생각보다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고모님은 오신 손님들 인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없으실 때 일어나서 인사드리려고 하셨는데 일어나면 손님이 오시고 다시 앉아 기다렸다가 인사 타이밍을 잡기를 여러 번 하다가 결국은 인사를 못 하시고 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이 끝나고라도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시다가 마주치지를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고모님. 어제 많이 힘드셨죠? 그래.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오셨으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안 하시냐? 아,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 말을 자르고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거기 그렇게 앉아만 계실 거면 왜 오셨냐?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네, 그게 아니고요. 사돈한테 참 실망이구나. 본인 말만 하시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부모님을 봤다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힘드시지만 축하드리러 가셨고 가시는 길이 생각보다 힘드셔서 한쪽 의자에 앉아 타이밍을 보다가 인사를 못 드리신 건데 그럼 저희 부모님을 보셨으면 몸도 힘드셨을 텐데 와주셨네요 하고 고모님이 먼저 인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꼭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저 때도 전 또 속으로 삭혔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사도 잘 하셨어.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밤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기침을 계속하고 열이 있으신데 병원을 가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바로 아빠를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폐 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지금 보이는 이게 없어야 하거든요. 큰 병원을 가셔야겠어요. 왜, 안 좋은 건가요? 암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또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수술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고 한 번 항암하신 뒤 아빠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두 번째 항암 때는 이겨내지 못하시고 아빠는 떠나셨습니다. 처음 담낭암을 잘 이겨내셔서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폐암 진단 후 1년 만에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폐암으로 치료 중일 때도 고모님은 한 번도 전화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예의 없다면서 결혼식 뒤에도 바로 전화하시고 하시던 분이 저번 암 때도 이번 폐암 때도 남편이 암으로 수술한다고 연락드려서 아시고 계실 텐데도 남편한테도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폐암으로 치료 중일 때 부모님 댁과 가까이 사는 저희는 항상 스문의 시간 대기였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아프시다고 하면 모시고 응급실 가기를 수차례였죠. 어떻게 해서라도 낫게 해드리고 싶어서 좋다고 하는 음식도 사다 나르고 항암으로 다리 근력이 많이 빠지셔서 집 계단을 내려오시지를 못하셔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사다 드리고 환자용 침대 등 아빠를 위한 건 뭐든 했지요. 1년 동안 모든 가족들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마치면 할아버지 댁에 가서 말동무도 많이 해드리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많이 노력했죠. 모두가 아빠가 떠난 뒤에도 힘들어 하고 있었지요. 아빠가 떠난 뒤 2달 뒤 고모가 집에 수리를 요청해서 남편과 둘째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 병간호한다고 시부모 제사 안 지낸다고 했다며?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인가요? 시부모님 제사는 형님들이 이제는 추모 간다는 걸로 하고 지내지 말자고 해서 안 지내는 것. 그리고 그건 아빠가 아프기도 한참 전에 결정되었던 얘기였습니다. 아니요. 저희 그런 말 한 적 없고 제사 지내지 말자고 한 거는 두 형님이 결정하시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빠 아프기도 한참 전 1년이나 된 얘기인데 무슨 제가 저희 아빠 병간호에 아니 못 지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요?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고모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끝끝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얘기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다는 얘기만 듣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일 테니까요. 그리고 넌 출가 외이니 왜 친정 부모 병간호 하러 가는 거야? 제 부모님이시니까요. 바로 옆이 집이고 가까이 사는데 그런 병간호를 안 하나요? 안 가보나요? 제가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간호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왜 제가 제 부모 병간호도 못 하나요? 넌 출가 외인이야. 출가 외인은 내 부모가 아파도 안 가는 거고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가는 거야.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했던 게 억울해서 이번에는 저는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말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내 뒤에서 내 아이가 보고 있는데 내 아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얘기하다니. 지금 했어야 했던 말, 그동안 말 못하고 꾹 참았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갑자기 들어서 그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말 못하고 참았던 건지. 항상 저희 가족만 있을 때 저렇게 얘기하시고 전화로만 얘기하시니 다른 형제들은 저희에게 저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으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시고모하고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우리는 이제 고모 댁에는 영원히 안 가고 연락을 끊을 거라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 난 건 일부분이라고도 얘기해 줬습니다. 왜 그동안 얘기 안 했어?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항상 뭐 고쳐달라고 불러서 가면 우리만 있을 때 그랬으니까 다들 잘 모르지. 전화로 얘기하거나. 올케가 마음 고생이 심했겠네. 며칠 뒤 큰형님이 고모님 댁에 가셨습니다. 고모, 왜 큰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니? 고모는 고모딸이 시댁에서 그런 말 듣고 고모 아픈데도 못 오게 하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고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제 가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려.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아니, 시누이인 우리도 시누이 노릇 안 하는데 부모도 아니고 고모가 왜 올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야? 큰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형님 말 한마디에 제 마음 한쪽 응어리가 살짝 녹는 듯합니다. 내 심정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시니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고모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저희한테 하듯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형제들 모두 고모님과 연락들을 끊었습니다. 저희 두 형님들은요, 본인들도 시댁에서는 며느리라서
며느리 심정을 잘 안다며 잘 이해해주고 챙겨주십니다. 제 곁에 착한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를 많이 이해해주시는 두 형님들, 예쁜 가정 꾸려서 잘 지내고 있는 착한 두 시동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형님과 전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작은 형님네와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요. 매년 형제들과 밭에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 수확하러 갑니다. 이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인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할 수 있다면 제 남편과 결혼할 거고 두 형님과 시동생과 가족으로 지낼 겁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